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이번 대선에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의혹, 논란, 주술, 네거티브, 막말. 그렇다면 없는 거는요? 시대 정신이 없다,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고들 말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의 대선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래로,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미래, 통합, 그리고 대선의 의미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현인입니다. 함세웅 신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부님, 이번 대선은 좀 다른 대선하고 좀 다릅니까? 우선 시기적으로 다르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을 하는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예. 우리 선거의 현실은 그 시대의 반영,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의 삶의 반영, 나아가서 정치인들 모습의 반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거의 그 현상을 비판하기보다는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네.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 민족의 현실이구나. 이렇게 자성하면서 접근하고 선녀들께서 지향하신 아름다운 민주공동체, 평화공동체, 화합공동체를 지향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대선이 대통령을 뽑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국민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뭘 하겠다, 이게 우리 시대가, 이 나라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이번 대선에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정적인 측면도 언론에서 지적을 해서 저도 그 면을 보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꽃이 불교에서 말씀할 때 네. 연꽃이 아름다운데 그 연꽃의 뿌리를 가면은 바로 그 진흙탕 물 속에서 네. 그 속에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올해 선거는 1948년 우리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그리고 특히 1987년 6.25 이후에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 그때 헌법이 조금 미완의 헌법이었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미완을 보충시키는 완결로 향하는 그러한 발돋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비약의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대선이 우리한테 안겨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 과제는 87년 체제에 대한 극복이 되겠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016년 17년에 광화문의 시민 촛불혁명, 네. 그 촛불혁명을 우리가 완결시켜야 되겠다, 한 단계 이끌어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식의 의미 속에서 저는 87년 헌법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체제 속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양김에 어떤 지나친 양보랄까, 정치적인 흥정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박정희의 유신 체제의 잔재라든지 전두환 독재 체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내고 청산하면서 정말 우리 민의 주인이 되는, 그다음에 국민들의 뜻이 합해져서 아름다운 정치 공동체에 실현하는 이른바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또는 연합정부, 연립정부 또는 통합정부, 이런 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신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을 민주당이 공론으로 확정을 했었거든요. 네.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50%가 안 될 경우에 결선 투표제를 제안했다라든지, 네. 4년 중임제도 있었고. 4년 중임제라든지, 또 자기가 1년을 양보하면서 또 그다음에 다당제를 기초로 한 그런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연합정부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많은 아주 혁신적인, 정말 유럽의 민주주의, 독일의 정치 체제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 반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정책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죠.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면 여기서 비약의 길로 나아가고, 그걸 선택하지 못할 때는
역시 87년 체제로 주저앉는 그러한 조금 후퇴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선택할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결정해 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책임감, 그 약속한 것을 꼭 지켜야 된다. 예. 이거는 선조들과 하늘과 역사와 국민들한테 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네. 감시하면서 민주당을 채찍으로 또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국민이 주인되는 합의제, 미래로 가는 합의제, 연합정부, 통합정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국민 통합으로 가려면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너무 분열이 큽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다당제에 기초한 네. 그런 분들이 정치 시원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은 승자 독식이에요. 그래서 그 승자들 양당제가 다 지금 독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다당제를 소신으로 하던 그 안철수 후보마저 윤석열 후보하고 이렇게 단일화를 하면서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안철수 후보의 한계인데 그 부분은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그런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들 국민들을 깨우쳐 준 것 같아요. 아, 사람을 믿는 건 한계가 있구나. 네. 안철수의 제안을 넘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안철수를 넘어서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다당제랄까 합의제 민주주의 이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자. 그래서 국민을 더욱더 깨우쳐 준 것이 안철수 후보의 이런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준 거죠. 아,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또 국민들을 성숙하게 만든 네네. 네.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했죠. 네. 자극을 주고. 아, 그렇습니까? 네네. 큰일 했네요, 안철수 후보. 그건 안철수 후보가 한 게 아니고 네. 우리 선조들 역사와 하늘이 배려해 주신 것이죠. 아,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니까. 네. 네. 아, 신부님, 힘없는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불평등은 심화되고요. 양극화는 더 커지고 있고요. 힘없는 사람은 이제 기회마저 박탈되고 배제되고 있는데 이런 조금 약자들이 어려운 세상, 어렵기만 한 세상은 좀 나아질까요? 지도자를 잘 뽑으면? 그거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정치 체제를 바꾸고 또 이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87년 당시에는 네. 우리들 항의 건수가 삶의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저 1년에 한 10,000건 정도였다고 그래요. 데모 집회 시위 말하는 겁니까? 네. 근데 그것이 지금 23년 지난 23년 한 30년 지난 다음에는 10만 건이 된 거예요. 지금은요? 네네.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정치적인 변화는 크게 이루어졌었는데 네. 경제적인 불평등, 또 노동자들의 불평등, 약자들의 불평등, 여성들의 불평등 이런 균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진 그만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민주화, 모든 불평등을 깨는 이러한 식의 것을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치학자들에게 제가 배웠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50%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의 이제 권한 행사는 50%만 해라. 나머지 50%는 또 다른 분들을 지지했던 분들, 그분들의 뜻을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약자들의 의견을 정치 현실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보장돼야 되는데 이러한 대통령 중심에 대해서는 그것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수명이 다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근데 아무튼 근데 다행히 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당론을 통해서 이거를 자기가 결정적으로 선택했고 양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 선거를 통해서 그래 우리가 그걸 갖다 받아주마. 너희들 약속대로 꼭 해라. 민주당을 또 채찍으로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이 안 지키면요? 안 지킬 수 없게 해야죠. 안 지킬 수 없게 해야죠.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큰 몽둥이로 우리가 때려야죠. 이제 신부님이 몽둥이로 때리려고요? 예. 네. 성서에서 예.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몽치로 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몽치로. 네. 우리 국민들의 뜻으로 시대 정신으로 정치인들을 우리가 이제 혼내줘야 되겠죠. 네. 신부님,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렇게
뻔히 전쟁이 이런 그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고 이런 그 후퇴를 가져오는데도 인간이 이렇게 탐욕에 약한가 봐요. 네,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도 여기 있는 동방종교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하려 하고 또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네. 기도와 또 전쟁 종식, 러시아의 회개를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어렸을 때 뭐 6.25 남북 전쟁 아픈 체험이 있는데 참 비참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TV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의 그 양민들 아파트 이걸 막 러시아가 폭격을 하는데 그건 사실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건 학살이거든요. 예. 그런 일은 정말 푸틴과 또 러시아 그 정책 담당하신 분들이 정말 톨스토이라든 러시아의 그 문인들 또 인문주의 작가들 도덕가들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또는 성서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말 전쟁을 멈추고 인간적인 사랑을 기초로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 이 내용을 저도 호소하고 싶고 함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근데 네. 우리 현실적으로도 우리도 지금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서로 또 미워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대결하려고 하고 이런 태도가 대선에서도 보여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혹시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도 뭐 이제 많은 갈등이 있긴 있습니다만 조금은 축제 분위기인데 예. 우리는 그 축제를 넘어서서 조금 혐오랄까 네. 갈등 이런 내용들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국민들이 서로 좀 상처 주고 상처받고 네. 너무 분열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녹일 수 있는데 네.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주는 악영향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성세대들 모두 특히 정치인들 정당인들이 깊이 가슴을 치면서 뉘우치고 바꿔야 된다고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제 네. 대선이 축제장이고 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주겠다. 너에 대해 희망을 더 주겠다. 이런 대결의 장이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정치가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 이 지도자가 어떤 덕목이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한테는요. 우선 뭐 헌신성이죠. 헌신성. 왜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왜 대통령이 되는가. 네. 그것은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네.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과 다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머니의 마음의 사회적인 확산 네. 또는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느님의 마음의 확산 또는 우리가 민족사 쪽으로 말하자면 순국 선열들의 그러한 정신 헌신의 정신 이것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람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기심보다 헌신성이 더 우세한 적어도 51%가 헌신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지도자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네. 우리 정치는 지금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요? 갈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우리 이제 남북 또 갈라져 있습니다만 네. 동서의 갈등도 있고 또 빈부격차 요새는 또 젠더 이슈 남녀 갈등도 이런 큽니다. 것도 있고 네. 근데 이게 또 의도적으로 좀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도 있고 언론이 조금 부추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른 가치관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치적인 이득과 어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악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역사관, 건강한 신관, 건강한 인간관, 건강한 가정관, 또 건강한 우리 역사관을 가지면서 사회관과 함께 우리 이 사회를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가끔 광화문을 오가면서 마음이 아픈 건 그 광화문 촛불 혁명으로 우리 민족사를 바꾼 그 거룩한 자리가 이제 또 혼란의 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혼란의 장에 계신 그분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을 껴안아야 돼요. 네.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사면된 다음에 그 삼성병원 앞인가 많은 그 화환 이렇게 지지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도 우리가 손잡고 같이 살아야 될 우리 시민 동시대 시민들인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했고 또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있을 때 또 그쪽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이 힘의 낭비인데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끌을 수 있을까? 이게 화합,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대화 문화가 너무나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대화는 상대방의 위치와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네. 우선 귀담아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드는 자세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귀 드는 자세. 또 선현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가 둘인 것은 이웃의 말을 잘 들어라. 양쪽 말을 잘 들어라. 입이 하나인 것은 좀 말을 좀 덜 해라. 조심해라. 또 지금 코로나 시대 우리가 전부 다 입마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교훈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말을 좀 조심해라. 입을 좀 막아라. 네. 이런 코로나의 교훈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화합으로 나가야 되겠다. 선조들이 지향했던 아름다운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우리가 싸웠어요. 그럼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남북에 갈라진 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 우리를 악용해왔죠. 친하게 했던 그 일본과 국교를 맺고 일본과 지금 우리가 뭡니까 동맹국으로서 잘 지내고 있는데 네. 그 원수였던 일본을 껴안으면은 그 마음으로 우리 북의 형제자매들 껴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북을 배타하는 것은 정말 그 어린이의 아주 미숙한 사람의 마음이고 아주 깨어나지 못한 원시인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동족을 가족 형제자매처럼 껴안아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고 호소하고 싶은 거죠. 네. 같은 말을 하는 형제인데 아직도 우리는 갈라져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하셨어요. 2014년에 오셔서 네. 명동성당에서 여러분들 남과 북은 언어가 같습니다. 네. 언어가 같다는 것은 어머니가 같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같으면 여러분들은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남의 형제 자매들, 북의 형제 자매들을 껴안고 또 여유가 있을 때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하셨어요. 네. 저는 그 교황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고마웠는데 한편 부끄러웠어요. 교황님은 어쨌든지 외국인이잖아요. 네. 외국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동족이 북에 대해서 혐오한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녹였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레메디님께서 제발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6392님 배려와 경청이 필요할 때입니다. 얘기합니다. 6663님 어린아이들 눈에 선거가 다가오면요 어른들이 편갈라서 또 싸움하는구나. 선거가 싸움의 장으로 기억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또 지적도 있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봅니까? 그건 우리 단군 신화의 교훈에서부터 선조들이 가르쳐 홍익인간. 네. 모든 사람을 맞으면 잘 대해주고 네. 이익을 줘야 된다. 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우리 민족의 가치관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고 또 우리 또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 명동성당을 방문하면서 그 밖에 성당 앞마당에서 저는 그 얘기에 참 공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 현안 속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 이제 후보 단일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저는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네. 그 역사와 국민을 믿는 이러한 정치인의 자세 그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겁니다. 네. 국민 중심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그러한 헌법 정신을 체화한 그러한 정치인 그 말씀에서 저는 참 공감을 했어요.
그런 자세를 지닌 정치인들 저는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더 좋은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죠? 물론이죠. 네. 역사는 전진하죠, 신부님? 네,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니, 그 후퇴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전진하겠죠? 전진하죠. 네. 물론이죠. 네, 신부님만 믿겠습니다. 네. 하느님을 믿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함세웅 신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유아영 씨. 네, 월요일 퇴근길 고속도로는 화재 사고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7원 분기점 목간지점 갓길에서 화물차에 불이 나면서 함안 2터널부터 밀립니다. 통영